자, 그럼 문제 갑시다. 1번. 1번은 답이 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전위계수가에서 P11 equal P21의 관계는 뭐냐? 2가 1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1, 1이 주인이야. 알겠어요? 만약 얘는 뭐겠어요? 얘 뭐지? 얘는 1이 2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알겠어요? 1이 2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얘는 2가 1 속에 있는 거야. 알겠어요? 얘가 주인이야. 알겠어요? 내가 우리 집에 갔더니 그게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요? 2번. 도체 1, 2, 3이 있을 때 도체 2가 1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 뭐다? 1번이죠. 그래도 이 문제 하나는 아주 잘해야 된다니까. 항상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3번에 진공 중에서 떨어져 있는 두 도체 A, B가 있다. 두 도체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두 도체 V1 equal P1 안에 Q1 플러스 요거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한 문제가 맞는 겁니다. 두 도체 문제는 다. 자, 1번 첫 번째 뭐죠? A에만 1쿨롱을 줬더니 그건 뭐죠? 여기다만 1쿨롱 준 거야. 여기는 없이. 그죠? 여기다 1쿨롱 주고 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A만 1쿨롱 줬다. V1 equal P11이고 V2 equal P21인 겁니다. 이게 A만 1쿨롱 줬을 때. 이게 Q1이 1쿨롱이니까. 얘는 없는 거니까 아직. 했더니 얼마냐면 전위가 3V, 이게 3V, 이게 2V라는 거예요. 그러면 A, B에다가, 그죠? A에다가 2쿨롱, B에다 1쿨롱을 줬다. 어떻게 되죠? 그러면 V는 V1 equal 2P11, 이게 2니까. 플러스 P12가 되고, V2 equal, 이것도 2니까, 2P21 플러스 P22야. 요거 중에서 뭘 구하라고? 이걸 구하는 거야. A의 전이니까. 얘는 얼마지? 얘는 얼마일까? 이게 얼마라 했어요? 얘가 3. 얘가 똑같은 거잖아. 그죠? 2잖아, 2. 얼마죠? 8V 나오지. 요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두 도체가 있다. 4번은 말이죠. 4번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거든요. 아주 혼란스럽죠. 여기서 틀린 거를 찾으려는데 틀린 게 3번이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 QRS는 항상 0보다 작잖아. 작거나 0이거나, 그죠? 크다고 그랬잖아. 그죠? QRS가 뭐지? 유도계수잖아. 얘만 0보다 작다 그러지 않았을까, 아까? 얘만 0보다 작다 그랬잖아. 다른 건 다 볼 것도 없다니까. QRS가 0보다 작은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야. 얘만 0보다 작기 때문에, 그죠? 준 건 남한테 퍼준 걸 방향이 반대가 돼서. 5번에 절연된 두 도체가 있는데 두 도체의 정전 용량이 각각 C1, C2가 돼서 상호 유도 계수를 M이라고 했을 때 지금 두 도체를 가는 도선으로 연결했을 때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가는 도선으로 연결했을 때. 얘는 말이죠. 두 도체를 선으로 연결하면 두 도체를 선으로 연결했다는 건 결국은 뭘까요? 전기가 합쳐지는 거 아닌가? 합쳐졌다고 생각이 딱 들지 않을까? 그죠? Q1 equal Q11의 V1 플러스 Q12의 V2. Q2 equal Q21의 V1 플러스 Q22의 V2인데 얘는 자기 거니까 C라고 표현하는 걸. C. 그죠? 자기 거니까 C라고 표현하고 남의 거니까 상호라는 표현을 해서 M을 씁니다. Q를 합쳤어. 전압이 똑같아지지 않겠어요?
전기를 합치면 전압이 똑같잖아요. 그죠? 다 얘와 얘를 선으로 연결해서 합쳤다. 그럼 전기가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 전압이? 그래도 얘 크고 작고 하나? 똑같지. 그죠? 똑같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합치면 C1 플러스 M, M 플러스 C2니까 C1 플러스 C2분의 플러스 2M이 되지. 답이 1번이죠. 합쳤기 때문에. 6번. (30패러데이) 콘덴서 3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얼마 된다고? 2개는 2분의 C, 3개는 3분의 C, 4개는 4분의 C. 이게 콘덴서가 직렬로 계속 늘어나면 합성하면 n분의 C가 되거든요. 3개니까 3분의 C 돼서 10 되지. 그죠? 30짜리 3개면 10. 30패러데이 콘덴서 3개를 병렬 연결했으면 얼마 있을까? 90 되지, 90. 병렬은 더하는 거고 직렬은 개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정하고 반대가 됐어요. 그럼 나중에 또 합시다. 7번에 2마이크로패러데이, 3마이크로패러데이, 4마이크로패러데이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을 상승시킨다. 어느 게 제일 먼저 터지냐? 2. 작은 콘덴서가 제일 약하니까, 용량이 작은 게 제일 약하니까 직렬로 연결했을 땐 걔가 제일 먼저 터진다. 8번. 8번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지. 아까는 1, 2, 5로 했는데 이번엔 1, 2, 4네. 그럼 1000V를 걸면 이게 내압이 1000V짜리니까 1kV짜리니까 1000V짜리니까 전부 얼마 걸 수 있을까? 네? 1, 2, 4잖아요. 얘가 1000V면 얘는 500이고 얘는 250이잖아요. 그렇죠? 1750이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전자기학 문제를 한번 딱 풀고 나면 여러분들은 복습 안 해도 돼. 옛날 수업했기 때문이지. 뭐 굉장히 좀 다르지, 좀 쉽지 않을까? 지금 공부하는 게 제일 만만하지, 그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센 거를 한번 문제를 다뤄볼 필요는 있지, 그죠?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말이죠. 전압 V를 충전된 데까지 밑줄 쳐야 돼. 예? 용량 C의 콘덴서에다가 용량 C에다가 EC를 병렬 연결하는 거야. EC. C에다가 EC를 병렬 연결하면 전압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야. 여기 봐요. 여기 C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EC를 병렬로 연결했어. 예? 그러면 전압은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근데 병렬은 제가 전압이 똑같다고 그랬지. 그래서 답을 만약에 전압이 똑같다고 해서 V가 있어서 V를 쓰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 알겠어요? 그게 왜 틀리냐면 병렬은 항상 전압이 똑같아. 그죠? 병렬은 항상 전압이 똑같은데 문제는 전압 V를 충전된에서 열쇠가 있어. 뭐냐면 Q가 일정할 때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 말이 알겠어요? Q가 일정하다는 암시를 주고 Q 이퀄 10이잖아. Q가 일정한데 일정한데 전압 어떻게 되죠? 얘 반비례하지 않나? 그지? 얘가 일정화됐잖아. 근데 이게 없을 때하고 이게 있으면 C가 몇 배 됐어? 3배 됐지? 3C잖아. 전압 어떻게 되지? 3분의 V가 되지. C가 3C가 됐잖아. 그죠? C가 3배가 됐으니까 전압은 3분의 V가 되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문제는 그냥 병렬이니까 라고 해서 전압을 똑같이, 이거 요즘 최근의 문제가 1번에 V가 딱 박혀 있습니다. 병렬이니까 V로 갈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죠? 아니야. 병렬이지만 V를 충전된에서 Q가 일정하다는 전기를 줬기 때문에 답은 바로 3분의 V로 가야 돼. 이건 N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0번 별표. 10번 문제는 말이죠. 10번 문제는 왜 별표를 치라고 하냐면 가장 일반적인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 뭐냐면 상당한 거리를 가진 두 개의 절연구가 있다. 쇠구슬이 있어. 일단 그 반지름이 각각 2m, 4m짜리 쇠구슬이 있는데 전위를 2V, 4V로 만든 다음에 가는도선으로 연결했다.
직렬일까 병렬일까? 예? 가는도 선으로 연결하면 직렬일까 병렬일까? 여러분 생각에 두 개가 쇠구슬이 있고 쇠구슬이 있고 이거 직렬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직렬 아니야, 알겠어요? 직렬은 뭐가 일정할 때? Q가 일정할 때. 병렬은 뭐가 있죠? Q가 합쳐지고 있잖아, 죠? 그러지? Q가 합쳐지고 있잖아. 병렬은 말이죠. 전압이 일정할 때야. 그러니까 Q가 합쳐지고 이거 Q1이고 Q2면 가능선 연결하자마자 Q1 플러스 Q2가 되잖아. 합쳐지는 거 아닌가? C도 C1 플러스 C2가 되거든요. 이것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선으로 연결됐다는 순간에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는 병렬이구나. 전압은 일정하잖아. 일정한 전압으로 통일되잖아. 죠? 전위가 통일되거든. 그렇게 됐을 때 전위는 얼마냐? 전위는 C분의 Q인데 C도 C1 플러스 C2고 Q도 Q1 플러스 Q2인데 보세요. 이렇게 될 테니까 그 9의 전위 4파입실은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뭐냐면 C가 반지름만 남아서 얼마냐면 2m, 4m니까 2m 플러스 4m분의 2V죠. 2m 곱하기 2 플러스 4m 곱하기 4. 이게 답입니다. CV가. 설명을 잠깐 또 하겠어요. 보세요. 아까 외워야 된다고 하는 걸 외웁시다. 뭐냐면 Q 이꼴 CV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한 식이니까. 이건 전기량이 모이면 전압이 높아진다. 비례상수가 C인 거야.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은죠. 그릇이 크면 전압이 천천히 올라가고 그릇이 작으면 전압이 홀딱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러겠지? 똑같은 전기량 채우는데. 자, 그러는데 보세요. 정전 용량이라고 하잖아, 이걸. 단위가 패러데이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전압이 뭐죠? 전압이 4파입실제로 R분의 Q 아니었나? C가 어디 있어? 이게 C지. 그래서 9에서는 C가 얼마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는 겁니다. 4파이 입실론 제로가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아니겠어요? 그죠? 요게 C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9는 이거고, 동심구는 원이 있고 또 원이 있고 이런 동심구는 C가 얼마냐? C가 4파 입실론 제로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은 잠깐 하겠습니다. 이걸 통분해 갖고 정리해서 딱 엎으면 4파 입실론 제로 A, B에 B-A가 됩니다. 이 식도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잘 익히셔야 됩니다. 5개는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생긴 것만. 그 다음에 원통도체. 원통은 뭐냐면 이렇게 돼갖고 여기 A, B 이런 식으로 이제 원통이 생겼을 때 여기서 C가 얼마냐? C가 2파 입실론 제로에 ln 작은 것보다 작은 것분의 큰 거. 요건 미터당 패러데이로. 그 다음에 평행도체. 나란히 가는 평행도체. 그죠? 평행도체는 얼마냐? 평행도체는 C가 파 입실론 제로에 ln 도체 반지름분의 선간거리. 얘도 패러데이 퍼미터. 이 4개 하나 더 있어요. 5개인데 평행판 도체는 간격이 D고 면적이 S라 그러면 C는 입실론 제로에 D분의 S입니다. 패러데이. 이 평행판 도체인데 이 5개는 어떻게든 간에 외우셔야 되는 거야, 오늘은.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는 모양만 딱 봐서 나올 수 있는 정도로, 얘는 시간에 넣어서 계산할 정도로 항상 얘네는 준비가 딱 돼 있어. 이거 5개가 3문제 가치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이 5개를 덮어놓고 외우십시오. 덮어놓고.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실제로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얘네는 그냥 밥처럼 그냥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얘네 모양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원통은 2, 평행은 2가 없다. 생각하는지 않은 이걸 해야 되고, 얘 해야 되는 거죠. 딱.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 의도적으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10번 문제를 다시 갑니다. 10번 문제, 11번 문제 똑같은 거기 때문에 10번 문제 가서 보시면 어떻게 된다고? 두 개 가는 도체가 있을 때 전위가 똑같아지니까 평등이 되는 거니까 V가 C1 플러스 C2분의 Q1 플러스 Q2인데 Q 이퀄 CV니까 4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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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파이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4파이 입실론 제로가 4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 없어져 버리고 결국 반지름만 갖고 해결이 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가 R1 플러스 R2분의 R1V1 플러스 R2V2 갖고 해결되기 때문에 2V, 4V에 2에 2에 4에 4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11번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11번 문제. 반지름이 2cm, 3cm, 4cm인 3개가 있는데 1800, 1200, 900V로 대전됐다. 3개를 가는 선으로 연결했다. 전압 얼마 나오냐? 전위가 얼마죠? 얼마 나오죠? 시그마 써봐. 반지름 2 플러스 3 플러스 4에 2 곱하기 첫 번째 1200, 두 번째 3 곱하기 1800이네. 1800, 1800, 1200, 3 곱하기 900. 알겠어요? 4 곱하기 900.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요 얘기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았던 문제다. 그래서 연습이 되면 좋겠다. 아무 생각 없이. 몇 배, 몇 배, 몇 배, 몇 배. 12번. 항상 이제 뭐 시험 준비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습관이 하는 게 뭐냐면 그 기사 시험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기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의 공통된 병이 뭐냐면 문제를 주면 답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근데 그냥 책 주면 공부가 안 돼. 그냥 책을 주면 책 갖고 공부하기 싫어. 문제다 답 따는 건 너무 좋은데. 실기를 공부할 때 텍스트를 제가 선물로 주면 책 한 짝도 못 읽습니다. 책을 읽어서 준비하는 건 못해. 문제를 만들어주고 답을 써줘야 돼.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내용에서 말로 막 복잡하게 수식으로 가면 하나도 공부가 안 되는데 숫자를 집어넣고 하니까 또 답도 딱딱 나오는 것 같고 상황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계산하면 답도 나오는 것 같고 계산하면 답 내는 건 좀 시원시원한 것 같아서 12번의 합성 정전 용량입니다. 어떻게 됐죠? 합성을 해봐라. 해볼까요? 이건 얼마죠? 2분의 C죠? 직렬이잖아. 직렬이지, 직렬. 얘는 2분의 C잖아요? 얘는 이거니까, 그죠? 그럼 여기까지 얼마일까? 얘하고 얘는 더하는 거죠? C잖아. C 플러스 2분의 C니까 2분의 3C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건 어떻게 될까? 요건 남은 요건 C잖아요? C 플러스 2분의 3C분의 C 곱하기 2분의 3C. 어떻게 된다고 아까? C1 플러스 C2분의 C1, C2란 됐잖아요? 걸리죠, 이제? 연습을 한번 해야지. 그럼 2분의 5C분의 2분의 3C 자승이니까 C 하나 없어지고 2 없어져서 5분의 3C가 됐습니다. 약간 질리려고 하죠, 이제. 이 사람 아주 고약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죠, 여기까지는? C 더하는 거잖아, 이제. C 플러스 5분의 30이니까 5분의 13C가 됐지. 8C. 5분의 8C. 5분의 5C니까, 하죠? 자, 그래서 이건, 여기서 또 정리합시다, 죠? 얘가 C고, 얘가 5분의 8C야. 여기까지 됐지? 마지막 어떻게 되지? 마지막? C 플러스 5분의 80분의 C 곱하기 5분의 8C. 그죠? 그럼 어떻게 되죠? 5분의 13C분의
5분의 8 시자승이니까 5 없어지고 얘 하나 없어지고 해서 13분의 8C가 되죠. 이건 그 연습 삼아서 병렬은 더하고 그죠? 직렬일 땐 C1 플러스 C2분의 C1 C2로 한다. 이 생각을 한번 연습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하면 되겠는데 뭐 푸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이렇게 하면 이런 풀이식은 여기다 해설을 넣을 수가 없어. 해석을 이렇게 너무 길기도 길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 다시 이렇게 가면 C1 C2 어떻게 된다고요? C1 플러스 C2분의 C1 C2야. 이게 올라오면 C1분의 1 플러스 요겁니다. 요거. 요거 정리한 겁니다. 원래.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얘는 어떤 걸 뜻하냐면 감소를 뜻하는 겁니다. 그죠? 얘가 똑같은 C다운 얼마죠? C 그러면 2C분의 C 자승이니까 2분의 C가 되지. C1 이퀄 C2 이퀄 C가 되면 얘는 2분의 C가 되는 겁니다. 절반 되지, 절반. C가 똑같은 게 3개 있으면 3분의 C가 되는 거고. 13번에. 13번 문제를 보시면 반지름 1cm의 고립도 최고의 정전 용량은 얼마냐? 9는 얼마죠? 9가? C가 9 곱하기 4파이 입실론 제로에 A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뭐죠?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 아닌가? 곱하기 얼마죠? 반지름이 얼마야? 1cm잖아. 답이 이거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9분의 1 곱하기 얘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9승 되거든요. 여기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1승이지. 얘가 얼마죠? 얘가 0.11 곱하기 10 마이너스 11승이니까 1.11 이렇게 가면 10 마이너스 12승 되지. 10의 마이너스 12승 아까 뭐라 했어요? 피코. 답이 3번. 피코 패러데이 나오죠. 피코. 단위가 뭐 무지하게 작으니까. 피코 패러데이. 자, 뒤에서 화두를 제시할 텐데 이런 겁니다. 저 뒤에서 다음 장에서 제가 화두를 제시할 텐데 그 1마이크로패러데이의 정전 용량이면 보편적으로 가장 좀 이렇게 웬만큼 작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1마이크로패러데이 정전 용량을 가지려면 콘덴서를 얼마나 이렇게 만들어내냐? 정전 용량이 얼마 있어야 되냐? 어떻게 되죠? 정전 콘덴서 얼마 되죠? 4파이 입실론 제로에 A라는 것이 1마이크로패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얘가 얼마냐면 9 곱하기 10의 9승분의 1이야. 얘가 올라가면 A가 9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9km의 반지름을 갖는 9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요 정도의 콘덴서를 가지려면 공기 콘덴서가 반지름 9km짜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콘덴서가 너무 좀 황당하지 않아요? 이걸 붙이면 라디오가 돼? 테레비가 돼? 안 되잖아요? 반지름 9kg짜리야. 이 거물만한 콘덴서 붙여갖고 콘덴서 하나 만든다. 테레비를 붙이면 테레비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전 용량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큰 게 좋습니다. 이게 정전 용량이 은행하고 똑같아. 대출도 해주고. 남으면 예금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큰 게 좋지 않겠어요? 요즘 아주 글로벌 시대니까 국민은행처럼 막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얘가 커지려면 어떻게 되죠? 얘는 키우고 얘는 아주 작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지? 4파이는 3.14니까 정해져 있고 요것이 다음 장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유전율이 얼마짜리를 물질을 개발해내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이거를 굉장히 큰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커지지. 얘를 키우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유전율이 굉장히 큰 걸 찾아야 전기를 굉장히 많은 전기를 담는 겁니다. 그게 다음 장의 주제거든요. 유전체가. 그잖아요. 그래서 유전체가 개발되는데 지금 쓰는 건 산화티탄 작이라고 도자기류를 씁니다. 그게 한 10,000배 정도 되는 걸 담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몇만 배 더 큰 소재를 찾아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몇 안 되는 부자 중에 한 사람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소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화두를 막 줍니다. 이거는 지금 그 과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정전 용량이 큰 거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이 부피는 작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커져서 진공의 전류 갖고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아주 쓸모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굉장히 작게 하고 싶다. 여러분 전기 제품 뜯어보면 뒤에 아주 맛있게 생긴 것들이 다 콘덴서거든요. 초콜릿처럼 생긴 것들이 다 콘덴서인데 그것 때문에 더 작게 만들 수가 없어. 그걸 훨씬 더 작게 만들어서 집중해서 집어넣고 싶다. 그래서 훨씬 더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소재가 개발돼야 되지. 그죠? 산화티탄 자기보다 더 우수한 소재를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14번. 동심 구형 콘덴서의 내외 반지름을 각각 10배로 증가시켰을 때 뭐죠? 그림을 그려봐. 동심구 어떻게 되죠? C가 4파입션제로에 A, B의 B-A인데 동심구에서 반지름을 10배로 증가시켰다. 그럼 얼마죠?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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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배면 몇 배 되죠? 다 10배라면 몇 배 돼? 10 앞으로 나가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10배 되지. 10배 되는 겁니다. 10배. 내외 반지름이 10배면 10배 되는 거죠. 동심구가 이렇습니다. 보세요. 동심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A, 여기 B가 있는데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전이차가 어떻게 되죠? 전이차가 앞에 게 얼마죠? 앞에 거가 4파입션제로 A분의 Q가 되고 뒤에 거가 4파입션제로 B분의 Q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Q가 앞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지? Q가 앞으로 나가면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가 앞으로 나가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 되잖아요. 그죠? C는 뭐라고? 이게 C잖아. 그러니까 C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A분의 요거 분의 4파 입실론 제로잖아. C가 여기 분모 있는 거니까. 이거 아니까? 요거 정리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내에서 4파 입실론 제로에 A, B의 B-A가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식구에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음번에 쓸모가 있습니다. 15번에. 그래서 동심구형 콘덴서는 내외 반지름을 10배라면 10배가 된다. 이것도 그냥 기억하는 게 좋아. 10배면 10배. 15번은 정전율 얼마죠? 이거 공식 2번이죠? 외우는 거잖아. 죠 16번은 내구의 반지름 외구. 이 문제는 주의해야 될 게 내구의 반지름 10cm, 외구의 반지름 20cm인 동심도체구의 정전 용량으로 나누는 문제가 있고 안반지름이 10cm, 외측 반지름이 20cm인 동축도체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동심구면 어떻게 되죠? 동심도체구 그러면 이거잖아요. 10cm짜리 어떻게 되죠? 4파입신제로가 9 곱하기 10의 고승분의 1이고 10cm짜리니까 0.2 빼기 0.1분의 20cm, 0.1 곱하기 0.2잖아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하는 거지. 이게 20cm, 10cm, 20cm, 10cm, 그죠? 곱해서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나 오냐면 22 피코페라데이. 피코페라데이. 계산기는 다음번에 오실 때,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가 좀 없고 한 다음 달 중순 안쪽에 계산기는 하나 뭐 하세요? 근데 계산기를 아주 좋은 거는 필요 없으니까 공학용 계산기 제일 낮은 단계가 있어도 충분해요. 10,000원이나 11,000원 정도 좀 살 텐데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계산기는 요즘 여기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공학용 계산기 엄청 좋은 건데 이런 건 사용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쉬운 거 사인 코사인은 있어야 돼. 쌀집 계산기는 안 돼요. 먼저 그런 거 없는 거 있잖아요. 쌀집 계산기 그냥 돈 계산하는 거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이제 사인 코사인은 있어야 돼. 적어도 그 정도 하나 있으면 제일 좋다. 계산을 좀 아주 안 하는 것보다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것도 여러분 저하고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항상 계산기 다루는 것도
공부거든요. 17번에 진공 중에 반지름 50분의 1m, 25분의 1m, 20분의 1m. 그때 이걸 대전시켰을 때 도체구의 전위는 뭐냐? 이것도 동심구거든요. 동심도체구. 동심도체구인데 이건 좀 간단하지 않을까? 네? 간단합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동심도체구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50cm, 뭐 25cm, 50분의 1, 25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50분의 1, 25분의 1, 20분의 1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적어 봅시다. 저거 어떻게 된다고? V가 어떻게 될까?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플러스면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고 여기 반드시 플러스입니다. 알겠어요? 전기가 유도되는 게 그렇잖아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부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부르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가운데 비면은 그러면 이게 4파이 입시론 여러분의 Q가 되면 여기 뭐가 올까요? A분의 1 빼기 2분의 1 플러스 C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가겠죠.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얘가 9 곱하기 10의 구성원이 나왔죠. Q가 얼마죠? 2 곱하기 10 마이너스 10승이죠. A분의 1이니까 A가 얼마죠? 50. 그 다음에 25니까 마이너스 25. C니까 20이니까 플러스 20 되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1.8이잖아요. 298이니까 0.1이니까 1.8 되고 1.8 곱하기 요거 곱하면 되는 거니까 아마 81 나올 거야. 제가 답을 외우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이 모양 갖고도 한 문제 맞을 수 있어. 때로는. 18번. 18번은 대단히 좋은 문제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죠. 기사는 보이는데 산업기사에서는 안 보이는 문제 중에 있습니다. 평행판 콘덴서에서 전극 간의 V의 전지차를 가했을 때 전기의 세기가 2라면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콘덴서의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은 얼마냐?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이니까 패러데이의 메타 작업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최대 용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C가 이게 몇 개가 사라져서 나오는 거니까 유도하기 좋은데 평행판 콘덴서잖아요. 평행판 콘덴서. 평행판 콘덴서니까 입시론 제로의 D분의 S 아닙니까? 면적 분해면, 예? 그죠? 근데 아까 얘는 뭐죠? 얘가 전위가 전기에다가 D를 곱하는 거 아닌가? 거리를 곱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D는 뭐죠? 얘분의 얘지. 2분의 V의, 그죠? 근데 단위 면적당 그러면 뭐가 되죠? 단위 면적당 그러면 얘가 1 아닌가? 얘가 단위 면적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야. 그죠? 패러데이를 면적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뭐냐면 V분의 입시론적으로 2가 되지. 이런 식은 그냥 금방 나오진 않거든요. 그냥 금방 나오진 않습니다. S가 1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을 봤을 때 즉시 얘를 1을 놓고 계산하는데 전개를 끄집어내려면 얘에다 이거 집어넣어서 보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고는 그냥 딱 봐서 구하기는 좀 버거운 문제입니다. 준비가 딱 돼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딱 되는데. 19번에 공기 중에 한 변에 40cm 정방형 전극을 가진 콘덴서가 있는데 극판의 간격을 4mm로 했을 때 얼마가 Q가 되는, Q 이꼴 뭐죠? Q 이꼴 CV지. 얘가 제 19번인데. CV인데 이걸 물어봐요. Q를 물어봤는데 C 대신에 뭐죠? C 대신에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냐면 공기 콘덴서니까 평행판 콘덴서에서 8.85 곱하기 10마이너스 12승 곱하기 간격이 얼마죠? 4mm니까 4 곱하기 10마이너스 3승분의 면적이 얼마냐면
0.4 곱하기 0.4죠. 40cm짜리 정방형이니까. 전압이 100V. 그러면 답은 어떻게 구하냐? 아, 이것도 동그라미를 잘 계산해야겠네요. 왜냐면 1번, 2번 나오잖아요. 10n-9승, 10n-8승. 숫자는 3.54 딱 나와야죠. 4, 4 약분해버리면 4 곱하기 0이니까 3.54 딱 나오는데 동그라미 계산하는 게 복잡하네. 마이너스 3승 올라가서 플러스 3승, 5승. 그죠? 이 계산해갖고 10n-9승 계산하는 게 1이네요. 계산기를 그래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죠? 20번에 20번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 한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전기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는 반드시 한 문제씩 보이기 때문에 한 문제가 아니고 세 문제쯤 나온다고. 콘덴서의 전위차와 축적된 에너지 그림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가? 콘덴서와 에너지잖아요. 보세요. 전위차와 에너지니까 에너지가 2분의 1 QV가 되고 2분의 1 CV 자승되고 2분의 1 C분의 Q 자승이 됐어요. 여기서 전위차를 물어봤잖아요. 전위차와 에너지니까 아마 요게 나올 거야. 전위차가 있잖아, 전위차가. 그죠? 콘덴서니까 뭐냐면 요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죠? 포물선이지. V제곱이잖아. 응? V제곱. 설명은 제가 또 좀 해야 되지만 어쨌든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포물선입니다. 이래서 포물선. 그 다음에 21번은 여러분이 잘 할 수 있는 문제 중에 또 쉬운 문제 중에 하나죠. 21번, 22번, 23번 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21번 잠깐 보시면 정전용량 1마이크로패러데이 보겠습니다. 1마이크로패러데이, 2마이크로패러데이인데 콘덴서에 각각 여기가 뭐죠? 2 곱하기 10n-4승짜리 쿨롱, 3 곱하기 10n-4승의 쿨롱을 주고 병렬로 접수했구나. 병렬로. 이게 직렬이 아니고 병렬로 했구나. 병렬을 접수했을 때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얼마냐?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면 병렬이니까 에너지는 이 보세요. 여기 다 나왔네죠. 뭐냐면 자, 여기서 또 이게 나왔습니다. 뭐냐면 그 직렬병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항이 이렇게 있어요. 저항이 있잖아. 저항에 말이죠. 저항과 전압과 전류를 계산하는 식에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식이 있습니다. V는 IR이니까 집어넣으면 I제곱 R도 되고 R분의 V 자승도 됩니다. 그러면 전력은 저항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항상 던질 수 있어요. 얘는 비례하는 거고 전력은 저항에 비례하는 거고 얘는 전력은 저항에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전류가 일정한 경우에 전압이 일정한 경우에 전류가 일정한 경우니까 직렬일 때 전압이 일정한 경우니까 병렬일 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방천지에 들어가는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현재 얘가 뭐죠? 어떤 경우죠? 병렬이지. 여기 문제가 병렬이잖아요. 병렬이 이거는 전압이 일정한 경우, 이거는 Q가 일정한 경우니까 얘지. 병렬이잖아. 전압이 일정한 경우잖아. 병렬은 전압이 일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거야. 2분의 1 CV 자승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으로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뭐가 들어가냐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개를 해서 극성을 갖게 해서 병렬로 접촉했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적용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2분의 1 C가 얼마냐면 3마이크로패러데이죠. 3 곱하기 11마이너스 6승 되는 거고 전위가 뭐냐면 전위가 C1 플러스 C2분의 Q1 플러스 Q2의 제곱해서 이렇게 식을 계산한다니까. CV 자승. 알겠어요? 얼마 나왔어요? 그래서 0.04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를 대입해서 구하냐 그러면
직렬이냐 병렬에 따라서 이거냐 이거냐가 결정납니다. 항상. 얘는 전압 일정할 때, 얘는 Q가 일정할 때, 얘는 전류가 일정할 때, 얘는 전압이 일정할 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직렬, 전압 일정하니까 병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 정말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지 못한 게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여기를 자유롭게 이건 이거죠? 이렇게 딱 못하는 게 있는 거야. 갈 때마다 다 걸리는 얘기거든요. 하나씩 다. 22번입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22번은 그림에서 2마이크로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라. 그런데 그림이 어떻게 됐죠? 콘덴서에 축적되는 에너지니까 2분의 1 QV 이꼴 2분의 1 CV자성 또는 2분의 1 10분의 Q자성을 해서 구할 거예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2마이크로 콘덴서에 축적된 에너지니까 아마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3이고 요거 2이고 4잖아요. 여기 합성이 얼마죠? 6이죠? 6이니까 아마 이게 3과 6이 아니겠어요? C가? 그럼 전압이 C가 1대 2면 전압은 2대 1이 걸린댔죠?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얼마죠? 지금 180V 아닌가? 180V가 인가를 했으면 2대 1로 쪼개지면 얘는 120V, 얘는 60V 아닌가? 2대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마 걸리고 있어요, 지금? 얘는 또 경력이 똑같잖아. 60V가 걸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는 바로 나오죠. 2 곱하기 10의 마스 곱하기 6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36이 답인데 3.6죠? 2번. 요거잖아. 1이 약분될 거고 6, 6이 36이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다. 근데 이렇게 이쯤 수업하고 나면 있잖아요. 푸는 걸 잘해야겠구나 생각을 막 하지 또. 금방 떠오르죠? 실제로 문제는 이런 문제보다는 25번 같은 문제가 훨씬 잘 나올 수 있는데 그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생각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좀 먼저 이런 베이스를 좀 갖고 가지만 어쨌든 푸는 게 많아서 23번 24번 그 다음에 또 푸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다 푸는 게 없네요. 23번은 20W의 전구가 2초 동안 한 1의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는 콘덴서 용량은 얼마인가? 20W의 전구가 얼마? 2초 동안에 한 1.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 우리 전력은 뭐죠? 전력의 정의가 뭐냐면 단위 시간당의 에너지입니다. 일률이라고 그래. 어떻게 하죠? 뒤에 줄인데 줄 퍼 세컨드로 해갖고 이건 1이거든요. 줄 퍼 세컨드가 와트야. 줄 퍼 세컨드가 와트니까 1초 동안에 한 에너지가 그게 이제 전력입니다. 이제 전력이 되는 거예요. 시간당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2초 동안에 한 1의 에너지를 구하랬으니까 그럼 이건 콘덴서 용량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P가 20W예요. 20W 전구가 2초 동안에 한 1의 에너지다. 그럼 에너지는 얼마냐? 곱하는 거지 이제. 40W 곱하기 2초 해야 되는 거니까 40줄이지. 그죠? 20W가 2초 그러면 얘가 줄 퍼 세컨드니까 곱하면 얼마냐면 40줄이 되는 거죠. 40줄이 되는데 2분의 1 CV 자수만이 하죠? 전압이 100V. 100V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그죠? 그럼 얼마일까? 얘가 올라가서 80 되는 거니까죠? 8000. 8자가 답이 되죠? 어쨌든.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있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좋은 문제네요, 아주. 24번은 공기 중에 고립된 지름 1m인 반구도체. 반구도체는 얼마일까? 구도체가 4파이면 반구도체는 2파이, 절반이잖아. 9가 4파 입실론 A면 반구도체는 2파 입실론 A지. 그걸 전압을 10의 6승 볼트로 충전, 10만 볼트로 충전을 했어요. 100만 볼트로 충전했어요. 100만 볼트로. 충전한 다음에
에너지를 10-5승 순간적으로 방전을 하면 전력이 얼마나 나오냐? 전력이 얼마라고? 시간분 에너지잖아요. 1389가 답이에요. 답은 1389 하겠어요? 1389kW만큼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거야. 굉장히 크지. 1메가인데. 이거 뭐죠? 공기 중에 고립된 지름 1m인 방구도체짜리를 100만 볼트로 충전한 다음에 10-5승 초사에 순간적으로 방전했을 때 전력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1389, 1메가, 1.3메가가 나오는 거야. 전기가. 1.3메가면 가구로 몇 가구 정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이 정도 가지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방구도체니까 전력이니까 뭐죠? 전력이니까 T분의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니까 2분의 1 CV 자승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이제 10-5승 초니까 또 2분의 1의 반구도체니까 2파 입실론 제로 A가 되겠죠, 그죠? 거기다 전압이 10의 6승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것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문제죠. 이게 올라가면 10의 5승 되는 거니까 뭐. 얘가 너무 작아서 결국 계산하면 1389만 나온다. 수식은 이런 거다. 근데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1389만 생각나. 그래서 딱 보고 이거 1389.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푸는 건 모르겠는데 1389네. 답 딱 쓰는 거예요. 공기 콘덴서를 어떤 전압으로 충전하는 밑줄 치고 공기 콘덴서를 어떤 전압으로 충전한 다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유전체를 넣어서 정전용 C가 2배가 되면 에너지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문제에서 충전한 다음 그랬으니까 뭐 어떤 경우지? Q가 일정한 경우잖아. 이게 나와야 된다니까 알겠어요? 충전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Q가 일정한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C가 2배가 됐으니까 에너지는 절반 되는 거지. 그죠? 얘가 2배가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말 갖고 하는 내용을 알겠죠? 만약에 일정한 전압을 했다. 그럼 뭐가 될까? 2배가 됐지 그러면. C가 2배가 되면. 그죠? 근데 Q가 일정한 경우는 얘니까 C가 2배 되면 얘는 절반 되지. 그죠? 이 두 개는 C에 비례하냐 반비례하냐가 결국 여기서 승부하기 때문에 조건이 뭐냐가 중요한 거니까 충전한 다음이 여기서는 핵심적 단어지. 26번 정전 용량이 10마이크로패러드, 20마이크로패러드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연결했대. 직렬이면 어떤 경우죠? 둘 중에 얘지. 그죠? 얘면 에너지와 C는 서로 반비례하지. 에너지와 C가 반비례잖아요. 얘가 일정하니까 계속 이거라니까. 근데 지금 얘가 얼마라고? C가 1대2잖아. 에너지는 뭐죠? 2대1인 거지. 전압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00줄이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나눠줄까? 200, 100이잖아. 그죠? 300줄이 소요되면 200, 100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20마이크로 여기 얼마가 들어가냐? 100줄이 들어가는 거죠. 100줄이. 되죠? 이런 연습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을 좀 잘해야 된다. 그 다음 문제도 똑같은 연습입니다. 27번도. 똑같은 연습. 정전 용량이 30마이크로패러드에 50마이크로패러드 두 개가 직렬로 됐다. 이거 두 개가 직렬로 돼 있어. 이게 C가 3대5야. 그러면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는 어떻게 돼? 에너지는 5대3이죠. 5대3. Q가 일정한 경우니까죠. 됐죠? 이렇게 되는데 얼마를 줬다고? 400줄. 400줄이면 어떻게 나눠지지 이거? 8로 나눠서 50, 5, 25, 250줄하고 5, 35, 150줄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냐면 50마이크로패러드에 뭐가 들어갔느냐? 150줄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대단히 간단해질 수 있어.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지. 이런 식들이 28번도 별표. 28번에 면적 S와 간격 D인 평행판 콘덴서에 전압 Q의 전압을 줄 때
정전력의 크기 N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봐서는 분간을 못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인데 자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합시다. 정전력의 크기니까 힘이잖아요. 그죠? 힘이잖아요. 줄 퍼 세컨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평행판 콘덴서가 나오면 2분의 1 CV자승 이꼴 2분의 1 C분의 Q자승을 이렇게 가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가는 게 정리가 맞는데 C가 뭐죠? C가 아까 C가 평행판 콘덴서 입순제로 D분의 S 아닌가요? 이거 집어넣으면 입순제로 S분의 D에 대해서 Q자승 아닌가? 이게 줄이지.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지금 요 얘기가 나온 거야. 요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잘 생각해보세요. 줄이 뭐라고? 줄이 뉴턴 메타지. 힘을 구하려면 뭐지? 거리를 나눠버리면 되지. 이게 에너지가 힘 곱하기 거리니까 힘을 구하려면 거리를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거리가 여기서 뭐가 있죠? D가 있잖아. 그러니까 D를 빼버리면 힘이 돼버리지. 그지? 이 D를 지워버리면 힘이 되는 거야. 거리를 지워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가 뭐라고? 에너지가 힘 곱하기 거리를 했잖아. 첫째 시간에. 그죠? 에너지가 1이 힘 곱하기 거리니까 지금 힘을 구하려면 거리를 나눠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없애버리는데 여기 거리에 뭐가 있어? 얘가 거리잖아. 얘를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답 찾으면 되지 이제. 이 얘기는 저 뒤에 가서 몇 번 써먹을 거기 때문에 또 있습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그러니까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뭐가 돼?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29번에 간격, 면적, 콘덴서, 전이차, 힘 아까 어떻게 구했죠? 여기다 여기다 대입해도 돼요. 똑같이 대입하면 되는데 거리, 간격 안 해도 되고 그죠? 거리, 전압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이거지 2분의 1 아까 제가 에너지 뭐냐면 입실론의 2자승이 이것이 뭐죠? 뉴턴 퍼 메타 자승인데 지금 뭐냐면 작용 힘을 구하랬으니까 여기다 뭘 곱하면 되죠? 면적을 곱하면 되지. 이게 뭐죠? 이게 줄 퍼 메타 3승이고 이게 똑같은 게 뉴턴 퍼 메타 자승이 됐으니까 여기다 면적 곱하면 바로 힘이 되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의 입실론에 얘 대신에 D분의 V의 제곱 넣고 면적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힘입니다. 근데 따로 이렇게 식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잖아요. 아까 에너지식 4개만 알면은 바로 유도되는데 이게 이 책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니까. 여기서 전기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이런 문제라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전압 220 집어넣고 간격 0.3cm니까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식을 쓰자면 2분의 1 곱하기 8.85 기억해야 되죠? 10마이너스 12승의 거리가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0의 마이너스 미리니까, 센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로 가야 되는 거니까 전압이 220에 제곱 곱하기 면적이 얼마냐?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입니다. 왜냐하면 메타자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수식이잖아요. 수식을 쓰자 그러면. 근데 저는 이런 계산식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얘가 중요하지. 계산은 말이죠. 시험장에서 시간 엄청나게 남을 거니까 시간 엄청나게 남거든요. 시간. 다음 30번, 31번 이제 말로 합니다. 30번은 각각 다른 전위차로 충전되는 콘덴서 2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줄이고 이게 100줄이야. 예? 이거를 선으로 연결을 했어. 가는 선으로 병렬로 연결을 했어. 그러면 에너지가 합쳐졌죠. 100개 합치면 200개가 됐겠는가? 201개가 될 수 있는가? 199개로 됐겠는가? 그 질문이죠. 어떻게 될까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똑같은 건 없어. 100 플러스 100은 200은 아니야. 줄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인 거야. 합치면 감소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건너가면서 전선에서 소비를 해서 100만 원짜리 통장, 100만 원짜리 통장 두 개 합치면 200만 원이 되냐? 안 된다고 송금 수수료 때문에. 그잖아. 안 돼. 알겠어요? 부족하단 말이야, 항상. 자기가 건너가면 부족해. 알겠어요? 당연하지 않은가? 근데 그 다음에 31번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비눗방울에 전하가 대전돼서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 두 개를 합치면 에너지가 늘어나겠느냐, 줄어나겠느냐. 똑같은 건 없어. 100개, 100개가 합치면 늘어난다 그러면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줄어들면 답이 3번 되는 거야. 어느 경우죠? 이건 늘어난다야. 답이 2번이지. 왜 늘어날까? 왜 앞에 거는 줄어들고 뒤에 거는 늘어나냐면 사실 늘어나도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뭐냐면 두 개의 에너지가 있는 거를 내 힘으로, 외부의 힘으로 붙였다는 거야. 그죠? 내부에서 감소되는 요인이 하나도 없어. 그럼 외부의 에너지로 붙였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없고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는 거야.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붙였으니까. 근데 그 바로 위에 거는 뭐냐면 두 개의 콘덴서 에너지를 가지고 가능선 연결해갖고 서로 에너지를 교환시키면 내가 글로 건너가 되잖아요. 전선을 타고 내가 건너가면 비용이 든단 말이야죠. 손실이 생길 수 있지.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데 한 페이지 이상의 소요가 되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앞에 페이지처럼 이 얘기가 쭉 있어서 결국 에너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미소한 차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건 뭐 하나만 하지 그죠? 이런 거 구해서 뭐하게. 이건 수식을 쓰는데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누가 이거 해달라고 그래갖고. 근데 하나도 이럴 필요가 없어. 그죠? 이럴 필요가 뭐 있어. 이걸 봐도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도 필요가 없어. 해놓긴 했지만. 자, 시험이 잘 나와요. 생각보다. 32번에 모든 전기장치를 접지시키는 이유가 뭐냐. 접지가 아까 뭐랬죠? 영전일까요? 정전일까요? 답은 2번입니다. 지구의 용량이 크니까 전위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 접지를 하는 거지 영전위로 본다는 건 절대 아닌가. 편의상 지성은 영전위가 아니고 정전위. 그죠? 전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전위가 있는 거지. 지구는 전류를 잘 통하기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1, 2, 3장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 1, 2, 3장에 관한 문제가 한 지금 5문제 수준을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그동안 여기 뒷부분에 공부할 거보단 그 무게를 따지면 제일 무거운 데를 끝냈어. 1, 2, 3장이. 근데 4장, 5장 넘어가면 후반부는 굉장히 소프트하게 갈 수가 있고 제가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전자기학은 사실 공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전자기학 10개만 맞는데 전자기학 10개만 했으면 좋은데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제 그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학을 다 공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사람이 처음에 그냥 생짜로 전자기학 10개 맞으려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대책이 없고 수업을 한번 딱 끝난 다음에 전자기학 10개를 쉽게 맞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후반부가 좋다고 얘기해요. 전반부에서는 아주 혼났기 때문에 후반부 가면 잘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정리도 잘 되고 시험 적응도 빠르고 그게 10개 분량이 뒤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전자기학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근데 전반부 여기가 1, 2, 3장이 전기에 오래간만에 공부해서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공부하시기는 제일 힘든데요. 여기가. 아주 뭐 20만에서 12승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고 뭐 말도 저 입실론에 뭐 다 나오잖아요. 저 아까 람다니 뭐 시그마니 델타니 막 나와 쏟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경우를 직렬병렬 성멸할 때도 좀 약간 그렇고 제일 힘들어 사실은.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지나갔습니다. 지금 3장까지 정리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만만했던 데 내가 강조했던 데가 뭐뭐 있었죠? 1장에서는 맨 뒷부분에 있는 다이버전스나 뭐 이런 얘기들죠. 2장에서는 그 전개, 그죠? 전기력선의 방정식, 전기력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뒤에 포화성의 방정식 나오는데 3장에서는 전위계수, 용량계수.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대목하고 뒷부분에 그 합성 잠깐 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정전 용량식 5개. 그죠? 그거는 두고두고 도움이 됩니다. 그 중에서 동심구가 제일 문제는 많았죠. 사실은. 근데 두고두고 공부된다. 한 10분 쉬었다가 유전치 합시다.